아까 이전 시간에 보UML을 사용해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려서 소스 코드 만드는 까지 봤습니다. 소스 코드를 만들게 되면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더 이상 수정할 코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서브젝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전부 앱스트랙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 이상 코드를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변경해야 되는 것들은 요 4개의 클래스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이 서브젝트에서 observer로 association, 연관 관계를 그릴 때 스테레오타입을 리스트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할 때는 리스트를 지정하지 않지만은 여러 개의 이 observer 객체들을 이 서브젝트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리스트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이 리스트 observer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와 같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관에 따라서는 전부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로 이와 같이 코드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는 지정을 할 때 여기 보면 프로텍티드로 해야 됩니다. 프로텍티드로. 여기 보면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속받아서 밑에서 쓸 거기 때문에 프로텍티드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코드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웨더 데이터로 오게 되면은 서브젝트를 상속받게 되죠. 일반화 관계를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extend subject라고 해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이핑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주면은 훨씬 더 틀리지 않고 이런 코드들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 할 때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보이는 이런 일반화라든지 연관, 그 다음에 실제 클래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클래스 이름, 애트리뷰트, 오퍼레이션들의 이름들이 어떻게 매핑되는지 잘 기억들을 하고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템퍼러처, 휴미디티, 프레셔는 애트리뷰트로 선언해 놓은 것들이어서 전부 이와 같이 인스턴스 변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로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인스턴스 변수 자체는 0으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값들이 0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웨더 데이터 해가지고 observer, 아까 봤던 여기 프로텍티드로 했던 이 부분이 실제 여기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웨더 데이터에서 observers라는 이 인스턴스 변수를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서브젝트에 있는 것을 상속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observers를 protected로 선언을 해놨던 겁니다. 해서 new linked list로 해서 앞에서는 리스트로 쓴다고 했는데 리스트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 객체를 바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new linked list에서 linked list로 만들었습니다.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객체는 크게 linked list와 array list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inked list를 썼고, register observer에서는 observer를 받아서 여기다가 add o라고 해서 이 observer가 오면은 이것을 observer에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리스트에게 add만 시켜주면 되고, remove observer는 remove를 시켜주면 되는데, 이때 이 observer가 생략하기를 원하는 제거하기를 원하는 observer O가 실제 있는지, 이 observer 리스트에 있는지 index of라는 걸 써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observer가 만약에 이 리스트에 있으면은 0보다 큰 값이 리턴이 됩니다. 색인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현재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리스트에 관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되고 그때 remove를 하면 됩니다. 없는 것을 remove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index of는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메소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otify observers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notify observer는 모든 observer 리스트에 대해서 이 이제 업데이트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이제 주석 처리해 놨는데 지금 전부 다 같은 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처음 폼은 배울 때 쓰는 색인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enhanced form으로서 observer O 해서 이것도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었죠. observers 리스트에 있는 것을 땡땡 해서 observer로 갖고 와서 observer 아이템 하나죠.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갖고 와서 거기에 O.update해서 temperature, humidity, pressure를 줬는데 리스트에 보면 for each라는 메소드가 또 있습니다. observers 해서 점 한 다음에 for each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observer 여기서는 observer라는 메소드 그 클래스 이름을 적었지만은 데이터 타입으로 적었지만은 여기 for each 문 안에서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for each 문 안에서는 이미 리스트에 있는 for each 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리스트에 있는 하나의 엘리먼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파라미터가. 그래서 이 파라미터 이름으로 받아서 화살표 간접연산자 한 다음에 실행될 블락이 되겠습니다. observer.update에서 업데이트는 동일하게 부르죠. 여기 물론 O로 하게 되면은 이것과 동일한 코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observer.update라고 해서 temperature, humidity, pressure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 포문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총 3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뭐 람다 익스프레션이라 그래서 람다 표현식을 써서 하게 되고 자바에서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observer 리스트에 있는 observer 리스트에 있는 모든 observer들한테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교재와는 내용이 좀 다르죠. enhanced 폼을 썼는 거. 그 교재에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for each 문에 대해서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t measurement라는 것은 외부에서 temperature라든지 humidity, pressure가 바뀌었을 때 호출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값을 갖고 와서 내부적으로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measurement change들을 불러서 이 measurement change 안에 notify observer를 불러서 실행을 하도록 그와 같은 구조로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observer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도 마찬가지 인터페이스 수정 안 해줘도 됩니다. 생성된 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current condition display는 observer와 디스플레이 엘리먼트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가 되겠고, 자, 여기서 보면은, 웨더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생성자에서, 웨더 데이터를 자신이 내부적으로 인스턴스 변수에다 관리를 하고, 이 웨더 데이터에게 register observer 해서 this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더 데이터에 보면은, 아까 봤던 이 register라는 메소드에 observer 자신을 갖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그 observer를 상속받는 current condition display라든지 statistics display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객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add가 되니까 그 각각의 observer 객체에서는
이 웨더 데이터 객체에 있는 레지스터 업저버를 불러가지고 자기 자신을 등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자신을 등록시켜 주는 이렇게 그 웨더 데이터한테 레지스터 업저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등록시켜 주지 않으면은 이 업데이트가 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시켜 주는 것까지 이 current condition display에서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디스플레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생성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업데이트는 이제 notify observer 할 때 이 업데이트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불러서 현재 기상 정보를 보여주고 statistics 디스플레이는 그 앞에서처럼 그 코드가 똑같습니다. max temperature, min temperature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웨더 데이터에 등록을 시켜준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평균값 계산하고 맥스값, 민값 계산해서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식으로 되어 있고 forecast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current pressure와 rest pressure가 이미 인스턴스 변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 웨더 데이터 생성자 생성자 호출될 때 받아서 자기 자신을 등록시켜주고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observer 패턴을 사용하는 이 클래스들은 전부 이와 같은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렇게 했지만은 뭐 생성자 호출할 때가 아니라 뭐 다른 데서라도 한 번은 반드시 사용하기 전에 이 자기 자신을 등록시켜주는 이런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업데이트해서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자, 디스플레이 할 때 그 기압 차를 가지고 현재 그 정보를 예측 정보를 갖다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웨더 스테이션 앞에서와 똑같이 웨더 스테이션은 웨더 데이터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각각의 디스플레이 객체들을 만들어서 이 웨더 데이터 객체를 생성자에 넘겨줍니다.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그런 다음에 set measurement를 웨더 데이터에게 set measurement를 하게 되면은 이 값들이 전달된 값들이 웨더 데이터에 있는 set measurement 통해서 다시 measurement changed 통해서 notify observer 통해 가지고 이 업데이트 각각에 있는 업데이트 메소드와 디스플레이를 호출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current 디스플레이나 statistics 디스플레이에서 업데이트나 디스플레이를 명시적으로 어디서도 호출해주고 있지 않죠. set measurement에 의해서 이 디스플레이에 있는 것들이 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온이라든지 습도가 변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가 이 객체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뭐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라고 알려주는 게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객체들은 업데이트 메소드를 자기 자신이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브젝트 객체인 웨더 데이터에서 불러주도록 함으로써 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결과는 앞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앞에 것과 지금 것이 실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니까 실은 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첫 번째 것은 구현에 대해서 코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장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었죠. 그 고객이 확장할 수 있도록 추가 또는 삭제하기 편하게 해달라고 요구사항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모델링 했던 것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observe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은 향후 다른 디스플레이를 갖다 붙여도 잘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처럼 우리가
이 서브젝트와 업저버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번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적당히 여기다가 서브젝트, 콘크리트 서브젝트 객체를 갖다 붙이고 클래스를 콘크리트 업저버 여기 갖다 붙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제 자바에는 이러한 그 서브젝트와 업저버를 대체하는 클래스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델링에서는 이미 자바에 있는 업저버 패턴을 사용을 해서 코딩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모델 2에 나오는 그 클래스 다이그램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바에 있는 업저버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자바를 쓰는 경우에는 자바에 보면은 업저버블이라는 클래스와 업저버라는 인터페이스 두 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업저버블이 바로 서브젝트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add observer라든지 그 다음에 delete observer, 그리고 count observers라고 해서 현재 observer가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notify observer,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것처럼 뭐 register observer라든지 앞에서 우리 웨더 데이터에서는 register observer, remove observer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들만 이 observer를 상속받아 가지고 만들어 주면 됩니다. observer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update라는 것과 update라는 메소드가 정의되는데, 여기에 파라미터가 observable이라는 것과 argument로 object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temperature라든지 humidity, 그 다음에 pressure 세 가지를 갖다가 파라미터로 넘겨줘 가지고 처리하도록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정보들을 이 observable 객체에서 직접 읽어서 처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공통된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bservable을 잘 보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여기서는 java.util.observable 하고 이 java.util.observer는 여러분들이 안 그려도 됩니다.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안 그려도 되는데, 없으면은 또 허전해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렸고, 이거를 상속받는 웨더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 observable이라는 것이 이미 여기에 정의되어 있어서 웨더 데이터 이것을 확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코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코드 생성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java.util.observable이라는 것은 정의를 해두면은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implement observer라는 것도 미리 이렇게 만들어두면 편하기 때문에 그냥 안에 실은 메소드가 많지만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웨더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set measure 대신 add observer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observable에 정의가 되어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서는 set measurement와 measurement changed, 그 다음에 get temperature, get humidity, get pressure 요 세 가지 총 5가지만 오퍼레이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애트리뷰트는 동일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업데이트 할 때 java.util.observable 과 그 다음에 java.length.object 두 개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스플레이에서 업데이트는 java.util.observer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상속해서 쓰게 되고,
디스플레이에 있는 엘리먼트에 있는 디스플레이 각각 여기서 그 바디를 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고 코드를 생성할 때 얘들은 따로 코드 생성 안 해도 됩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녹색으로 안 되어 있는 것들만 bourml에서 create source artifact 해가지고 얘들을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렇게 생성된 코드를 CSE 디자인 패턴 챕터 02 메소드 모델 03에다 해서 전부 다 쭉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그러면 아마 뭐 빨간 줄이 좀 보이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임포터가 안 돼서 그러니까 웨더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 그 observable이 이와 같이 임포트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실행을 시킵시오. 실행을 시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java.util.observable 이렇게 쓰여지는데 코드를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앞부분은 뗐습니다. 떼고 지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bourml과 같은 툴로부터 코드가 생성되었을 때 적당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변경해서 코드를 수정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웨더 데이터 이대로 있고 measurement changed에서는 앞에서와 다른 점이 set changed라는 것을 불러줘야 됩니다. 이것은 java.util.observable에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notify observer 하기 전에 이것을 호출해 줘야만 여러분들이 만든 변화가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은 이것을 코멘트 처리하고 한번 또 같이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measurement change는 이렇게 코드가 되었고, set measurement는 똑같습니다. 앞에서랑. temperature, humidity, pressure 저장하고 인스턴스 변수에 measurement change를 호출합니다. get temperature, get humidity, get pressure 만들어주면 되죠. 이것은 이미 애트리뷰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넷빈즈에서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 insert code 해서 이 get 메소드를 생성하도록 한 다음에 쭉 다 선택해서 해주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타이핑 해야 되는 거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총 5줄이 되겠죠. 5줄. 그 다음에 observable 수정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살짝 지워주는 것까지 하면은 한 6줄 정도를 여러분들이 손을 대면은 웨더 데이터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전체 37줄 중에서 6줄이니까 한 6분의 1 정도밖에 여러분들이 손 안 대줘도 되죠. 지금 이거는 워낙 이 코드가 간단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한 여러분들이 한 30% 정도는 코딩을 덜 해도 됩니다. 30% 정도만 코딩을 덜 해도 실은 엄청나게 큰 생산성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와 같은 툴들을 사용을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개발을 하기 바랍니다. 자바뿐만 아니라 C++에서도 잘 동작합니다. 예전에 한 30만 줄 되는 그 시뮬레이터 코드 같은 것들 그 기능 고치고 할 때도 기능 분석하고 수정하고 할 때도 이 bourml이라는 툴을 써서 코드를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클래스를 뽑아낸 다음에 코드로 보는 거는 참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일일이 따라가 보는 게.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역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소스 코드로부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다시 수정해야 될 곳을 찾아가지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수정한 다음에 앞에서처럼 create source artifact 해가지고 코드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시 집어넣어서 하면은 프로그램 수정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코드를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내 연구실에 가면은 그때 했던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던 이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한 페이지에 이렇게 안 들어가서 여러 장 출력해 가지고 이어 붙였는데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드를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툴들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엘리먼트 돼 있고 이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자, current condition display. 자, 여기서 observable 받아서 observable한테 add observer 해서 자기 자신을 등록시키는 형식은 비슷하죠. add observer 하는데 이제 observable을 더 이상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고 업데이트에서는 차이점이 이 observable 객체가 이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observable 객체 OBS가 weather data instance인지 확인을 하고 이 그 타입 변환을 그 형 변환을 해가지고 이 get temperature, get humidity에서 이 temperature, humidity 정보를 갖고 옵니다. 앞에서는 temperature, humidity를 파라미터로 바로 넘겨왔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파라미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웨더 데이터 객체 자신에 들어있는 값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get temperature, get humidity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값들을 뽑아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업데이트 호출될 때 실은 다른 데서 호출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웨더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그 서브젝트, 콘크리트 서브젝트에서 이 업데이트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이 연계가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if문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그 자바에서의 메소드 객체 이름 점하고 메소드 쓰는 것과는 다르지만은 instance of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 리턴 받은 오브젝트가 실제 웨더 데이터 타입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코드를 넣어주는 것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observable 이 파라미터로 온 것이 웨더 데이터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get temperature나 get humidity가 있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get temperature, get humidity를 불러서 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이미 temperature, humidity 정보 가져왔기 때문에 앞에서와 동일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add observer 해서 observer한테 나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뭔가 값이 바뀌어서 notify observer를 호출할 때 업데이트를 호출합니다. 업데이트 호출하고 그때 웨더 데이터 객체가 이쪽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지금 아규먼트를 안 쓰고 있습니다. 웨더 데이터 객체가 날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웨더 데이터 객체인지 확인한 다음 인스턴스 오브로 웨더 데이터 객체인지 확인한 다음에 형 변환을 강제적으로 웨더 데이터로 시켜버리죠. 여기서는 observable이기 때문에 get temperature 이런 것을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 변환을 시킨 다음에 get temperature를 하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웨더 데이터 객체이지만은 이 get temperature를 observable로 리턴 받으면 함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이 형 변환을 시켜주는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겠습니다. 앞에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forecast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add observer 해서 observable 그 서브젝트 객체에 등록을 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웨더 데이터 객체인지 확인한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됩니다. 디스플레이 동일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바뀌어져 있죠. 업데이트에서는. 자, 웨더 스테이션은 동일합니다. 자, 웨더 데이터에서 웨더 데이터 객체 만들고 그 다음에 current condition display, statistics display, forecast display 해가지고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웨더 데이터 객체를 집어넣었죠. 코드가 동일합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웨더 스테이션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앞에 모델 2와 동일하게 이 코드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 3로 넘어가면서 실제 코딩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앞에서 있는 것들을 갖고 온 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if문
하나 더 넣어주면 되고요. 클로즈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뀌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코드들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의 금방 수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림만 그리면은 실제 바꾸는 거는, 코드 바꾸는 거는 한 5분도 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모델 2와 모델 3, 2장에 나오는 모델 2와 모델 3 반드시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주 지금 보강이기 때문에 그 실습은 그 23일 날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지금 해야 됩니다. 모델 2, 모델 3, 2장의 거는. 자, 여기까지가 그 observe 패턴입니다. observe 패턴. 그래서 어떤 그 앞에 사용자 요구 사항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또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정보를 뭔가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 데이터를 직접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매번 물어보면서 즉 폴링을 하면서 일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어떤 그 객체가 나 값이 바뀌었으니까 너 이제 너가 원하는 일을 해라 라고 알려줄 거냐, 그 차이입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을 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폴링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그쪽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내가 그쪽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내가 물어보는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느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으로 많이 한다. 특히 UI 같은 것들은 사람이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느립니다. 컴퓨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사람이 키보드를 누른다. 거의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쳐도 초당 예를 들어서 1000타를 친다고 합시다. 초당 1000타를 치면은 한 타당 1ms, 10의 마이너스 3성, 1ms. 실은 1000타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키보드 두들겨 패지 않는 이상은 안 되죠. 의미 있는 값을 입력할 한 300타 정도 치면은 그래도 굉장히 3분의 1로 느리죠. 그죠? 자, 그래서 1ms라고 치고 컴퓨터는 기가헤르츠 단위로 돌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9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력은 10의 마이너스 3성,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한 1초 전후겠죠.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생각하면서 치고 이러면은 별로 안 빠릅니다. 그래도 10의 마이너스 3성이라고 해도 10의 마이너스 9성하고 비교하면은 10의 6성만큼 차이는 10의 6성만큼 100만 배 차이, 100만 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CPU가 효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이벤트 드리븐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키보드 그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해서 키보드로부터 값을 가져가서 이렇게 되니까 그 CPU 입장에서는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인터럽트도 마찬가지로 그 이벤트 드리븐 방식입니다. 인터럽트 발생하면 인터럽트 코드가 일을 실행을 하죠. 키보드가 한번 닦아갈 때마다 인터럽트가 한번 발생해서 키보드 값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UI 단에서 값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 GUI 프로그램들 같으면 이제 이벤트 드리븐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